지금까지 이제 RNA-seq 실무적인 부분을 소개해드렸고요. 이제 드노버 어셈블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힘드시죠? 저만 힘드세요. 자, 드노버 어셈블리인데요. 자, 이제 드노버 어셈블리는 레퍼런스 지놈이 없는 생물종을 연구를 하기 위해서 조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퍼런스 있는 미시컨싱 하지만 없으면 이제 드노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반적인 과정인데 이거랑 생각하시면 쉬워요. 다음과 같이 직소 퍼즐이랑 비슷합니다. 요거 하나하나가 다 이제 MGS 리드라고 보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잘 엮어서 그림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 그림은 염색체 전체 레퍼런스 지형이 되겠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수행을 하는데, 다음 같은 과정을 기본적으로 거칩니다. 잘라서 예전에 뭐 리시퀀시 내지는 RNA-seq은 하나의 라이브러리, 페어와 페어 사이의 거리가 한 종류의 라이브러리를 만들었다면 얘는 정말 다양한 크기의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요. 이유는 지난 다음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다양한 라이브러리는 엄청나게 시퀀싱한 다음에 그것들을 차근차근 엮어가면서 긴 길이의 DNA 프래그먼트를 만드는 게 이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프래그먼트를 만들고 나면 로케이션, 다이렉션,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해서 방향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어떤 페어의 상동 이중사선 중에 어느 위치하는지까지도 다 이제 맞춰줘야 되는 추가 작업들이 필요하고요. 전반적으로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보통 하나 프로젝트 하려고 그러면 뭐 버테브레이트 기준 한 1억 이상 훨씬 들어가죠. 기본적으로. 지금 프로젝트는 이번에 제가 그 서울대학교에서 고추지놈 이제 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곧 네이처 제네틱스에 아마 나간다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한 15억 정도 퍼부으셔가지고 지금 프로젝트를 완성을 하셨다고 말씀을 제가 숙제에서 들었는데 돈이 정말 엄청나게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사리 돈이 날 수 없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라이브러리 컨스트럭션을 다음과 같이 하는데 이제 뭐 보시면 170, 200, 800 그래서 이렇게 짧은 애들을 우리는 기존에 똑같은 페어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K가 붙으면 보통 이제 메이트 페어라고 해갖고 한 4개 정도 이것들을 메이트 페어 라이브러리라고 하고 별명으로 또 보통 점핑 라이브러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처음에 얘네들은 이제 짧은 프래그먼트들을 만들어주는 과정을 진행하게 되고 얘네들은 그 짧게 만들어진 프래그먼트들을 이어주는 때 점핑을 하면서 이어주는 데 쓰이는 라이브러리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왜 그렇게 라이브러리를 길게 만들고 도대체 길게 만들어갖고 많이 만들고 길게 만들어서 도대체 뭐 할 거냐.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런 퍼즐하고 이렇게 좀 덩어리가 큰 퍼즐하고 어떤 게 맞추기가 쉬울까요? 훨씬 맞추기 쉽겠죠. 그렇기 때문에 레퍼런스 지놈을 구성할 때 덩어리가 큰 덩어리가 많이 구성이 되어 있으면 그거를 전체를 이제 구성하는 데 훨씬 쉬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깊고 긴 그 프래그먼트를 만들고 그 깊고 긴 프래그먼트 내에서 스트럭처 베리에이션을 디텍션하거나 좀 더 많은 정보들을 얻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드노버 어셈블리 처음 듣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 보시면 다음과 같은 이제 오해 같은 부분들을 하세요. 뭐냐면 MGS로 리드 만들어서 컴퓨터를 돌리면 레퍼런스 지금 나옵니다. 나올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딱 나오고 저는 처음에 이거 들었을 때 나온다 이랬어요. 안 나옵니다. 그냥 프레임워크 그냥 DNA 절편만 나올 뿐이에요. 흔히 인터넷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크로모즘별로 딱딱딱딱 1번 시퀀스 뭐 이건 절대 얻을 수 없어요. 반드시 이런 시퀀스를 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네틱 피지컬 맵이라는 게 필요해요. 뭐냐면 크로모즘에 여기 위치는 뭐가 있고 여기 위치는 뭐가 있고 이런 정보가 딱 맵이 있어야 그렇게 막 무수하게 생성된 프래그먼트들을 여기에 맞춰가지고 딱딱딱딱 정렬을 하고 1번 크로모즘 하나를 완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3번을 이게 없으면 만들 수 없어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거의 이거랑 같아요. 코끼리,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모르니까 장님이 막 이렇게 코끼리 만들어봤자 전체적인 코끼리 모양은 알 수가 없죠. 다만 코끼리 발 모양 대충 어떻게 생긴 것 같아요. 발인지도 모를 거예요. 다만 이렇게 생긴 게 있네. 라는 정도만 알 수 있지 반드시 제네틱 피지컬 맵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최근에 이제 침팬지 처음에 이제 지nom을 완성하기 위해서 사람 그 맵을 갖다 썼어요. 왜냐면 굉장히 이제 유형관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비슷하니까 갖다 쓰면 되겠지 하고 했는데 네이션 논문 나간 거 보니까 Y 크로모즘만 침팬지의 Y만 따서 매핑을 그 제네틱 피지컬을 다시 만들고 다시 시퀀싱해서 시퀀싱을 비교를 해봤더니 시밀러리티는 굉장히 비슷하지만 구조가 엄청나게 다릅니다. 스트럭처가 너무나도 달라서 전혀 다른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종을 완성하기 위해서 유형관계에 있는 종의 피지컬 맵도 쓸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가까운데도 이렇게 다른데 동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아무리 가깝다고 해도 이거보다는 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의 지능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 피지컬 맵이 따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유의 지네틱 피지컬 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일 수가 있겠고, 그런데 이제 이런 기존에 오늘까지는 지금도 필요해요. 하지만 기술들이 개발이 되면서 한계를 극복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지금이야 이제 전체를 랜덤 시퀀싱을 하니까 어느 위치에 되는지를 좀 찾아야 되지만 1번 크로모즘만 다 모아가지고 시퀀싱을 하면 그거 어셈블리하면 1번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파티셔닝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기술들이 이제 실용화가 되고 있어요. 점점 개발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메타페이지에 있는 이런 세포가 이제 세포는 메타페이지에서 이제 양쪽으로 벌어지기 위해서 뭉치게 되죠. 이 염색체가. 그러면 이 상태에서 깬 다음에 싱글 크로모즘만을 분리하는 거예요. 다음과 같은 누가 만들어진 거지만 한 요상한 기계로 이런 식으로 각각의 웰별로 크로모즘으로 분리가 돼갖고 어떤 원인인지 저도 정확히 설명 못 드리겠어요. 저도 제가 이게 전공이 이게 아니다 보니까 모르겠는데 2011년에 바이오테크놀로지에 나왔고 이걸 이용해서 굉장히 이제 지능 프로젝트가 또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굳이 전반적인 피지컬 맵이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아도 1번 크로모즘을 어느 정도 구성하고 2번을 구성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기술이 개발되고 있어도 드노버 어셈블리의 한계점은 아직까지 명확합니다. 뭐냐면 돈이 많이 들고 컴퓨팅 파워. 컴퓨팅 파워라는 게 뭐냐면 소위 이제 드노버 어셈블리 할 때 보통 저희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유전체 회사들은 한 메모리가 한 1테라 이상 되는 서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메모리가 1테라큼 넘어가려면 돈이 굉장히 비싸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실험하시는 분들이 컴퓨터만 하시는 분이 아닌 분들이 그런 서버들을 막 운영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많이 돼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네틱 피지컬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스킬 디펜던트 이게 중요한데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도 파이프라인이 잡혀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연구를 분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결과가 천차만별로 나와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한테 맡기면 결과 잘 나오고 못하는 사람한테 맡기면 진짜 그냥 컴퓨터가 자동으로 돌린 것만 못하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기술 숙련도가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드노버 어셈블리 하는 사람도 굉장히 대접 잘 받아요. 그래서 어디 가도 왜냐면 그 사람 대체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거의 이제 그 전문직이라고 볼 수 있죠. 이 NGS 관에서. 그래서 스킬 디펜던트라는 점이 또 어려운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드노버 어셈블리는 결국에는 이 지금 특성과 생산된 데이터의 특성에 맞춰가지고 적절한 프로그램으로 적절하게, 이 적절하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적절하게 한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잘할 수 있는 노하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다 테스트를 해보고 결국엔 최종적으로 나온 결과물이 최적인 거를 골라서 이것이 나의 베스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드노버 어셈블리의 현재의 분석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해결해주기 위한 게 게이지하고 어셈블 레슨이라고 해서 그 인터넷에서 올려놓고 시험을 했어요. 이 논문 쓴 사람들이 자 이런 데이터가 있어. 어셈블 잘한다는 사람 한번 다 해봐. 그래서 시합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나오고 그래서 데이터를 올려주면 그 유수의 이제 어셈블 좀 하고 프로그램 만든다는 그 팀들이 모여가지고 자기가 만든 어셈블러로 어셈블을 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기준을 평가할 거야. 그러니까 한번 만들어봐 해서 모아서 어떤 게 제일 좋았고 어떤 방법을 썼고 그런 것들이 이제 논문한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드노버가 결과적으로 정형화된 방법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논문을 보면은 아 이렇게 했을 때 좀 결과가 좋구나. 그럼 이제 유저들은 그걸 보고 자기 거에다 맞춰갖고 이제 써보는 거죠.